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수학 상해 다항식의 연산 중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공부하기 전에 사실은 그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얘기인데 그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죠. 그래서 먼저 항등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항등식이 뭐냐?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해서 그 문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자에 상관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그 문자에 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자가 x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으면 x에 관한 항등식이고요. 두 번째,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있으면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그랬을 때 그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미자 정할 적자. 뭐야?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고 있죠. 하나는 개수비교법,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입니다. 개수비교법은 양변에 뭘 비교하여? 네, 맞습니다. 개수를 비교하여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고,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아우, 너무 어렵죠? 적당한.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항등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았고요. 자, 조금만 항등식이 어떤 형태로 응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x 더하기 1의 n제곱의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 항등식의 풀이 방법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의 n제곱을 쭉 전개하면 n차 다항식이니까 x n제곱이라는 항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데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개수의 총합이니까 뭡니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뚜둥뚜둥 해서 AN까지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거랑 똑같습니까? 바로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다. 1을 대입하니까 2의 n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개수의 총합이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x에 무엇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교대로 나오는 형태의 수식이 얻어지는데 이렇게 나온 수식의 형태에 대해서 짝수 번째 항하고 홀수 번째 항을 어떻게 구별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역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로 x 더하기 1의 n제곱이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역시 a0, a1, a2 다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요 x 빼기 k, x 빼기 k가 공통이었을 때 요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요? 네, 바로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바로 A0 플러스 K 플러스를 대입하니까 K 플러스 K가 빼서 없어 1만 남아서 A1 더하기 같은 논리로 A2 더하기 뚱뚱뚱 해서 AN이 K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K 플러스 1 더하기 1 해서 2의 N제곱 그래서 모든 개수의 총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오늘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자, 나머지 정리가 무엇입니까? 땡땡 하고 써봅시다. 나머지 정리. 다항식을 무엇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혹은 빨리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혹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다항식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r이 뭐예요? 바로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 a 대입한 pa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px를 1차식 x-a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qx라고 그러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다. 나머지 r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적당한 x값을 대입을 하는데 어떤 x값을 대입하고 싶어요? a죠. a를 대입하면 좌변은 pa가 되고 오른쪽은 r만 남습니다. 어라? r이 뭐예요? 나머지죠? 네, 바로 그 pa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F3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함수값입니다.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죠. 그런데 이제는 추가로 하나 더 배웠어요. F3이 뭐예요? F3은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바로 나머지다. 이거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x에다 3 대입하면은 r은 f3만 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f-2는 뭡니까? fx를 무엇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인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수 정리란 어떤 다항식이 무엇으로 나눠 떨어지는 조건을 알려주는 정리로서 방정식의 이것을 찾는 문제 또는 다항식을 모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 쓰임이 참 많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인수정리란 어떤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조건을 알려주는 정리로서 어디에 쓰일 거냐면 방정식의 근을 찾는 문제 또는 다항식을 모하는데 인수분해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의 나눗셈 형태의 우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눗셈 형태 우리 좀 아까 뭐 배웠습니까? 바로 나머지 정리 배웠죠? 나머지 정리에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나머지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땡땡하고 같이 정리해보자. 아까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었죠. 인수 정리는 뭐냐면 다항식의 1차 인수를 역시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인수요? 1차 인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쓰임이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x에 대한 다항식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그냥 이 경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p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p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이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P알파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어떤 인수를 꼭 갖고 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꼭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2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되어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0이 되네요. 그렇죠?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는 이 2차 다항식이 x-2라는 1차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확인해 볼게요. x를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0, 0으로 같은 거 맞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쌤 지금 뭐 했어요?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했네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의 근이나 인수분해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해 볼까요? 먼저 뭐부터 잘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 정리서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특별한 경우가 인수정리니까 인수정리를 이해하여 이것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활용,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식을 만족하는 A, B, C 값을 조리제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푸는데 조리제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수식을 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많은 친구들이 제대로 모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x-1 곱하기 중괄호 더하기 c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다항식을 어떻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중괄호고 나머지가 c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몫을 다시 x-1로 또 나누게 할 수가 있죠. x-1로 또 나누게 하면 x-1 더하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가로가 다시 x-1로 이렇게 나누면 x-1 예, 이렇게 되고 예, 맞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몫을 x-1로 나눴을 때 다시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b가 되고 다시 그 몫을 x-1로 나눴을 때 몫은 나눠 떨어지니까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1이 있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1로 즉 1차식으로 나눈 쉬운 방법이 바로 뭐야? 조리제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리제법을 연속해서 우리가 해보면 바로 CBA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 개수만 써보자. 1, 1, 1, 2 써보고 x-1로 조리제법 한다. 1로 조리제법 하는 거죠. 1 떨어지고 1, 2, 2, 3, 3, 5 최초의 나머지 바로 C입니다. 다시 그 몫을 x-1로 나누자. 즉 1로 조리제법하면 1 떨어지고 1, 3, 3, 6이 되고 나머지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것을 1로 조리제법하면 1, 1, 4가 되어서 이것이 a가 된다. 그러므로 a, b, c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그거 말고 항등식의 풀이법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싹 다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적당한 x값들을 몇 번 대입해서 3번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쉽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때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종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아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다음과 같이 직접 나누게 하는 방법, 조리제법 하는 방법,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차수의 제한이 있는지, 목도 구할 수 있는지,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먼저 직접 나누기 하는 방법은 차수에 무관합니다. 어떤 차수든 다 되는 거야. 그치? 목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리제법을 할 때는 반드시 1차식으로만 나누기 할 때만 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도 나머지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정리는 역시 차수는 1차식으로 나누게 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몫은 구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니까 그때마다 뭘 써야 되는지 정리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